네, 오늘은 동적 평형 상태고요. 교과서 156쪽, 그다음 학습지는 46쪽이에요. 교과서하고 학습지 펴시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미래팀 선수 교체합니다. 네, 11번 김백호 선수가 나가고 7번 신태섭 선수가 들어오네요. 농구 경기에서 선수를 교체해도 경기를 뛰는 선수의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에서도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볼 건데 전체 인원수가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화학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상평형과 용해평형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평형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일단 상평형의 정의부터 보면 교과서에서 다루는 건 일단 두 가지 상에서만 다뤄요. 물론 상평형은 모든 상에서 다 가능해. 고체와 액체상 사이에서도 가능하고요.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고체와 기체 사이에서도 상평형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일단 요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의 상평형만 다루고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 이제 내가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러한 밀폐된 용기에 물을 담아둬요. 그럼 처음에는 물이 기화되는 요 반응이 주로 일어나겠죠. 왜냐면 이 빈 공간에는 기체 입자의 수가 적으니까 액체가 기체로 가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체 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체가 액체로 가는 것도 점차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기체 분자 수가 일정 수가 되어 버리면 그때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3이라면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건 역시 같은 수로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물에 처음에는 넣어둔 물이 점점 양이 줄어들 거야. 기화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의 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지금 우리 그림상에선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내가 밀폐된 공간 안에 밀폐된 박스에 비커에 물을 담아서 넣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물의 양이 변화가 없어진다고. 이러한 상태로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걸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요. 이 동적 평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학습지 볼게요. 일단 동적 평형이란 적을게요. 가역 반응에서 전제가 되는 게 이거야. 정반응, 역반응이 다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게 동적 평형 상태야. 따라서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항상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죠. 반응물이 하나도 없으면 정반응이 더 이상 안 일어날 거 아니야. 반응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며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다시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단어는 원래 화투에 있던 단어냐. 그래서 반응 속도를 먼저 하고, 이거 반응 속도를 다루기 위해서 이걸 배웠던 내용인데, 원으로 내려오면서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면 되긴 하는데, 먼저 반응 속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 화학 반응에서의 속도. 화학 반응에서의 속도는 그 입자 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 화학에서 반응 속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반응 속도는 뭐에 비례하냐면 물질의 농도에 비례해요. 이 물질이라는 건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죠. 이 물질의 농도, 우리가 농도는 화학에서 그냥 입자 개념, 몰농도를 의미하는 거야. 몰농도니까 입자가 몇 개 있냐를 고려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A라는 입자하고 B라는 입자가 충돌하게 되면 C라는 입자가 생기거든? 그럼 어떤 용기 안에 A 하나하고 B 하나가 있을 때 둘이 충돌할 확률, 얘네가 이 안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충돌할 확률과 같은 용기 안에 A가 3개, B도 3개 있을 때 충돌하는 확률하고 다르겠죠. 따라서 어, 반응 속도는 물질의 농도, 즉 입자 수랑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걸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증발하는 속도는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 수랑 관계가 있을 거야. 얘가 증발하는 정도가 표면에 있는 물 분자의 수와 관계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온도만 일정하다면, 반응 속도는 또 온도에도 영향을 받아. 온도가 높을수록 물질이 갖는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 표면에 있는 입자 수에 따라서 물 분자가 증발하는 속도가 결정이 될 건데, 용기에서 요 용기와 이 용기의 표면적, 물의 표면적이 같다라고 하면,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이 셋에서, 여기 셋에서 증발 속도는 다 동일할 거야. 잠시만.
증발 속도만 놓고 보면 얘와 얘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응축 속도는 좀 얘기가 달라요. 수증기가 다시 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응축이라고 하는데,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이 안에 수증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물 분자가 하나 생겼어. 얘가 응축되려고 해. 시간이 지나서 물 분자가 둘, 셋, 넷, 5개 생겼어. 그럼 응축될 수 있는 입자의 수가 늘어난 거죠. 입자 수가 늘어났으니까 속도가 빨라졌겠지. 시간이 더 지나서 수증기의 수가, 물 분자의 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더 빨라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네,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응축 속도는 이 세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뭐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게 아니라, 이처럼 밀폐된 용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물만 넣었을 때, 진공 상태 용기에 물만 넣었을 때, 그때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응축 속도가 빨라져요.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옆에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시간 변화에 따라서 시간 변화에 무관하게 증발 속도가 일정해요. 단 이건 조건이 있다 그랬죠? 온도가 일정할 때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고요.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요 지점에서는 수증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진공 상태의 용기에 물만 넣은 거니까 응축 속도가 빵에 시작해서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나다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겨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버려. 처음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를 때는 물 분자가 10개가 수증기로 바뀌면 응축 속도는 뭐 1, 2밖에 안 되니까 그 중에 2개가 물로 돌아갔어요. 따라서 처음에 요 구간에서는 여기까지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점점 물의 양이 줄어들다가 결국 같아지면 그땐 더 이상 물의 양이 변함이 없는 상태가 생겨요. 그걸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비슷하게 용해 상태에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상평형 하나 보고 갈게요. 플라스크 속에 액체를 넣고 밀폐하면 처음에는 증발하는 분자 수가 응축하는 분자 수보다 많아서 액체의 양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는 분자 수와 응축하는 분자 수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때 액체의 양은 줄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액체의 증발 속도와 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다른 상이 공존하는 상태를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물과 수증기,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의 동적 평형 상태를 상평형이라고 했었죠. 그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본 거고요. 다음은 용해 평형 볼게요. 자, 보시면 물에다가 설탕, 각설탕을 이렇게 집어넣거든? 시간이 지나면 이 각설탕이 다 녹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없을 거야. 얘를 넣었을 때 처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 속에는 설탕이 막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각설탕에서 설탕이 녹는다고 표현하죠. 이 설탕 결정에 붙어 있던 설탕 분자들이 물로 녹아 들어가요. 용해돼요. 그러다가 용해된 설탕 분자의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석출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일 거야. 얘는 근데 물론 용해 속도가 계속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왜냐면 용해는 이 용질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용질이죠. 용질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 용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는 물 분자는 표면적이 거의 같다라고 봤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지만 얘는 표면의 상태가 달라지거든. 그러면 용의 속도가 일정하지는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어쨌든 확실히 아는 건 석출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예요. 석출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야. 그러다가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올 건데요. 그럼 더 이상 설탕은 녹아 들어가지 않게 돼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또 뭐라 부르냐면 포화 상태라고 부르죠. 이처럼 설탕이 계속 녹아 들어가는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하고,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고 완전히 녹지 않을 만큼 다 녹아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해요. 포화 상태가 되면 이 설탕물이 담겨 있는 비컵 바닥에 이렇게 설탕이 가라앉아 있게 될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습지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림부터 보면, 여기도 보면 온도가 일정하고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용질의 표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기까지 뭐 그렇게 세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어쨌든 온도가 일정할 때 용질의 용해 속도는 일정한데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돼. 완전 일정하진 않아. 일정한데 따라서 설탕의 용해는 거의 일정하게 일어나요. 그 양이 줄어들더라도. 하지만 석출은 점점 빨라진다 그랬죠. 용해되어 있는 입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얘네가 석출되는 수도 늘어날 거고 석출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도, 뭐 자동차의 운동 속도, 자동차 속도 얘기할 때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하잖아. 이거 하듯이 화학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야. 단위 시간당 반응한 정도. 그게 속도예요, 화학에서도. 자, 시간이 더 지나면 용해되어 있는 분자의 수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럼 석출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올 거야. 여기까지는 둘의 속도가 같아지기 전까지는 설탕이 계속 녹아 들어가요. 그럼 설탕 물의 농도는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점에서 계속 진해지겠죠. 설탕물 농도는 계속 진해질 거예요. 그러다가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져 버리면 이때부터는 이 이후에는 설탕물의 농도가 일정하죠. 뭐가 됐기 때문에? 포화 용액이 됐기 때문에. 자, 옆에 써 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져서 용해되는 설탕 분자수와 석출되는 설탕 분자수가 같아지므로 용액 속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은 일정하다. 역시 동적 평형 상태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동적 평형 상태, 동적이라는 거 움직이는 평형 상태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설탕물의 농도는 변함이 없어. 이 이후에는 그럼 이때부터는
용해되는 설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 시점에서 용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일어나요. 단, 용해가 일어나는 만큼 석출도 일어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설탕물의 농도가 일정한, 더 이상 용해되지 않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어느 시간 지나게 되면 물의 양이 일정해지는 상태가 오게 되는데, 이때 그럼 증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니까? 증발이 일어나고요. 같은 양으로 응축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밑에 용해 마저 정리할게요. 용해 평형이란 용질이 용매에 용해될 때 용질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 이걸 용해 평형이라고 해요. 자,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요 반원이 요번 바뀐 교육과정에서 처음 나오고 요걸로 올해 이제 여러분 선배들 3학년들이 처음으로 수능을 보는 거라서 기출문제가 많지는 않은데요.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 때 있던 문제들 있거든. 되게 쉬워요. 여기가 2에서 내려올 때 반응 속도를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건 물어볼 수가 없어. 그 간단한 문제 있으니까 그거 좀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올 6월에 있었던 6월 모의평가 3학년들이 봤던 그 모의평가의 문제인데 그 모의평가에서 16번 문제예요. 자,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16번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한번 화면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5분 줄게요. 5분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네, 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면 표는 밀폐된 용기 안에 H2O 물을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와 얘가 증발하는 속도와 그 다음 응축 속도에 관한 자료를 표로 나타낸 거고 여기에서 A가 B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 다 0보단 크대요. 그림은 ET일 때 용기 안의 상태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기억 H2O의 상변화는 가역 반응이다. 맞죠? 여기서 지금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둘 다 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맞아요. 니은 용기 내 H2O 액체 물의 양은 T에서와 ET에서가 같다. 자, 보시면 ET는 지금 증발속도, 응축속도가 A로 같죠. 따라서 ET일 때가 동적 평형 상태. 그 중에서도 상평형에 도달한 상태예요. 따라서 그리고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증발속도가 빨라서 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 때죠. 따라서 T일 때보다는 ET일 때 물의 양이 더 적죠. T에서 ET로 갈 때는 지금 증발속도보다 응축속도가 빠른 상태로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음
사티일 때야. 얘네가 지금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온도는 일정하다고 그랬고, 따라서 x도 역시 a가 되겠죠. 그 상평에 도달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온도가 일정하다면. 답은 기억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